반갑습니다.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오전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의 움직임들, 일단은 미국에서 좋은 이야기가 전해졌죠. 네, 훈풍. 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어제 내려온 부분들을 다시 회복해주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일단 뭔가 조금 약한 것 같은 느낌 좀 있죠? 네, 그 다음에 뭔가 좀 부족하거나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일단 상승은 했어요. 상승은 했지만 일단 뭐 기대와 경계 그 사이에 좀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좀 더 그 시장을 좀 지켜보자, 관망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 동향도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들어올 만한 어떤 포인트,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그 기대감, 또 경계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장이 올라오긴 했는데 저항에서 자꾸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돌파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자,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모습입니다. 일단 갭상승을 해버렸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그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이렇게 밀어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경기 부양책이죠.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때려버리겠다. 네. 돈을 줘버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이런 그 경기 부양책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 또 각 국가들의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려감은 여전히 있어요. 주가가 뭐 더 많이 아주 그냥 폭등,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 경제에 대한 어떤 그 봉쇄, 그 2차 확산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여전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뉴욕시에서는 이제 식당의 정상 영업을 조금 더 미뤄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2차 봉쇄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치료제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또 경기 부양책, 또 이제 앞으로 계속 발표될 수 있는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면서 주가가 올라가긴 올라갔을 때 이게 정말 해도 되는 거야?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끔 만들죠.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합주가지수가 일단 올라가긴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부분도 현재 많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즉 관망하는 움직임이 조금 더 많다라고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분봉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딱 그냥 그 모습 그대로죠.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든 위쪽이든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 포인트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릴 때 이 상황에서는 옆으로 조금 횡보가 되거나 아니면 살짝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냥 바로 갭으로 뛰어버리게 되니까 이 갭으로 뛰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강한 호재가 나와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강한 호재였을까? 라는 생각도 잠깐 들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약간은 좀 오버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올라가서 기분 나쁠 건 없죠. 장이 올라갔는데 우리 기분 나쁠 거 없잖아요. 돈 벌었잖아요. 수익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쁠 건 없고요. 지금 상태는 일단 아래쪽 지지선까지는 굳이 가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도 꾸준히 좋은 쪽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을 볼게요. 코스닥 쪽은 마찬가지네요. 지금 근데 이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음봉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데드크로스 발생을 통해서 다시 조정의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코스닥 시장도 조금 견조하다. 흐름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겠다. 판단하실 수 있겠죠. 모양새는 이제 고점에서 좀 내려온 모습이긴 한데요. 이 저점 지지는 뭐 나쁘지 않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제
오후 시점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을 챙겨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상황은 누가 이제 중점적인 포인트를 잡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포인트이긴 할 텐데 지금 상황만 딱 놓고 보면은 뭐 특별히 뭐 시장을 욕한다거나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또 이제 이 저항에 대한 돌파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것을 이제 수급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수급을 볼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 뭐 코스닥 쪽에서 매도 많이 안 씁니다.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이제 매수가 좀 우위 쪽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어요.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10시 수준이라고 합니다만은 거래가 좀 적게 나오는 상황이라서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특징적으로 매수를 많이 하는데 연기금하고 같이 붙었죠.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집중되는 대형주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포지션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매수 더 확장할 거 생각돼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또 그 주가가 하락하는 쪽에 베팅을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할 정도로 이게 바로 얼굴을 좀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죠. 연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외국인하고 같이 움직이려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순 매도로 들어갔다가 바로 매수 전환하면서 종목들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뭐 매도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서서히 매도를 줄여가는 모습들 이렇게 된다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 매수를 통해 지지가 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요 지지보다는 돌파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적인 부분들이 여기 아래쪽 지지가 되는 것은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가 상승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7월달이 되면서 이제 내일이면 7월달이죠. 7월달이 되면서 월초 효과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의 발표 이런 것들이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는 어떤 힘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도 지금 보면 종합주가지수도 2150포인트 넘어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보셨던 대로 네 여기 750포인트, 755포인트 이렇게 넘어가야지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을 위에 얹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꼭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어떤 종목들 매매했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가만 보시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이 기관들 인버스 매수였는데 오늘 엿먹었죠. 그 다음에 외국인도 마찬가지 인버스였는데 엿먹었어요. 누구만 돈 벌었죠? 개인들만. 레버리지 해가지고 오늘 땅 치고 올라갈 때 수익을 많이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잠정적인 포인트 보게 되시면 10시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매수를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다시 바꿔 타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 괜찮다. 이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이제 지금 나오는 모습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것은 뭐 배당에 대한 부분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이거 배당 기준이 지금 지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일단은 네. 기준이 지금 30일로 해가지고 되는 건가요? 어쨌든 요런 포인트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지금 중간 배당도 안 준다, 기업 실적도 좋지 않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상태일수록 더 일찍 배당주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아무도 사지 않을 때.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 전달해 드리는 게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을 때,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때, 그럴 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대형주 쪽 위주의 상승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서는 편안한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볼게요. 삼성전자 순 매수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아무래도 이제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이번 끝나면. 그러면 이번에 올라갈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뭐 특별히 빠지는 건 없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언택트 쪽에서의 그런 실적
기대감이 좀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뉴스가 있는 종목들이 되겠죠. 지금은 렘데시비르가 이제 가장 좀 핵심적으로 좀 나오고 오늘 뉴스에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파미셀 같은 경우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요게 이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렘데시비르가 이제 뭐 좀 비싼 가격에서 치료제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경쟁 복제약품이라든지 경쟁 제품이 나오게 되면 또 약화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치료제나 백신 이런 쪽 나오게 된다면 뭐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파미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연결되는 것 같다. 물론 이슈가 또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나오게 된다면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약세 흐름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뉴스에 이미 노출이 돼버리거나 나와버렸다라면 거기에서는 한 발 물러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쯤이면 됐어. 많이 잘 먹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항상 위가 아니라 아래쪽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YG 플러스 또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은 지금 거래량이 나온 모습에서 변동성이 좀 생기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차분하게 지켜봐야 돼요.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더 밀어준다라고 한다면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장중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보다도 뭐랄까요, 결과물을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흐름들을 보시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매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도 한 60% 정도 수익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땡기셔도 나쁘지 않겠고요. 오늘 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잘 보세요. 이 종목도 보시면 오늘 25%까지 올라갔다 지금 내려오긴 했는데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가의 상승이 추세적인 부분에서 약간 오버했다 뭐 이런 부분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차익 실현에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런 패턴에서는요 여러분들 여기 오늘 거래량 터졌죠. 그 다음 윗꼬리 달고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팔아먹은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물린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바로 주가가 반등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한 이후에 다시 그 위치까지 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3만원대 이상의 주가 상승을 노리고 관심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목들 지금 잘 보시면 위쪽에서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공략이 들어가야지만이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위가 아니라 아래쪽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거. 지금 보면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시세가 이미 많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힘든 구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밑에서 이제 준비했던 그런 뭐라 그럴까? 이등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치고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나간 종목들이 분위기를 잡아놨다라면 그 뒤를 따라서 형님 따라간다 이런 식의 2등 종목들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 사실 보면은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저항에 대한 부분들 계속 돌파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시험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아직은 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라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종목들로 보면 재미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증시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보게 되면 수급적으로 봐서는 밀릴 것 같지는 않나요?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가고 있고 연기금 들어오고 있고 또 금융투자도 매도를 더 확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태라면은 오후장까지 계속 꾸준히 현재 상황을 유지해 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또 조금 더 올라가거나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이 없다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장 좋을 때 급한 거 뛰어 뭐 급등주 막 급하게 올라가는 거 잡아야지 이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단기적 트레이딩을 이용한 그런 단기에 올라갔을 때 꼭대기에서 팔고 밑에 다시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타이밍이 좀 생긴다라면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일단 편안하게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주 중후반으로 가면서부터는 계속적으로 경제지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즉 악재보다는 호재가 조금씩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포심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될 경제지표들이 그게 썩
신통치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어떤 관점들을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즉 변동성이 생길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럴 기회를 안 주네요. 주가라는 것이 항상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그냥 편안하게 조금씩 나눠서 꾸준하게 주식을 매수해 나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중시황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뭐 편안하게 일단 시장 보시면서 종목에 집중하시는 전략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감시황 때 마무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